네, 매주 수요일 날에는 ETF 투자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도움 말씀위해서 신한투자금융 ETF 상품팀의 박수민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가장 특징 깊고 눈에 띄는 성과 나타낸 ETF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1.96%, 코스닥은 3.6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업종 테마 강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과 상위 한번 5개 ETF 보실게요. K푸드 관련된 ETF, 그리고 보험, 여행, 레저, 증권 등이 2%에서 한 4% 정도의 레인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 등 중국 관련 매출이 높거나 아시아 전역에서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외형 성장을 사수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12월에 주가 흐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저가 항공사죠. LCC도 굉장히 주가가 빠른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LCC들의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ETF들이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하이 ETF 보시겠습니다. 성과 부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의 성과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인 성장 전망은 죽지 않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통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넷제로로 향하는 방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투자 중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가 최근 1주간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가 1개월 성과 기준으로 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테크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 기조 때문에 중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서 중국 내수 시장의 훈풍이 불조짐이 보이자 이커머스 중심으로 홍콩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성과 하이 같은 경우에 는 1주 성과 유사하게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ETF 성과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큰 수익은 안 나네요. 그래도 시장보다는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한 달치 보니까요. 탄소 배출권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요. 네. 어떻게 탄소 배출권에 둘러싼 여건 조금 바뀐 게 있나요? 네, 지난 12월 18일이죠. 유럽 의회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2005년 배출량 대비 43% 감축에서 62% 감축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2026년에 2.5%에서 2034년에 100% 유상 할당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들에게 공짜로 부여하던 배출권을 이제 시장에서 사서 배출해라라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으로 흘러가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사실 EU에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시멘트 등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이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배출량을 무상으로 할당했던 부분인데 역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탄소 국경 제도를 시행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상 할당제를 폐지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커버리지를 좀 확대를 합니다. 해상 운송이라든지 도로 교통, 건물로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소 주춤했던 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피는 신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위기 그리고 물가 상승 등으로 배출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역별 배출권 시장의 뚜렷한 가격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럽 탄소 배출권은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미국은 16% 정도 하락하는 어떤 좀 박스권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또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그동안의 공급을 중단했던 야말가스관을 재공급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런 영향들이 탄소 배출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야말 가스관 공급 재개 소식이 들리는데요.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지난 5월에 야말 가스관 공급이 중단이 되었고 뒤를 이어서 9월에는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유럽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크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이제 유가 상한제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 7%까지 원유 감산을 추진하겠다라는 모습과 다소 상반된 모습으로 야말 가스관 공급 재개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쨌든 현재 유럽 천연가스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11월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를 감축하는 그런 노력의 어떤 결과로서 가스 저장고가 거의 100%까지 차 있는 상황이고 겨울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83% 수준이지만 여전히 2017년과 2021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의 한파와는 달리 유럽은 그래도 겨울 날씨가 온화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탄소 배출권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2022년 중반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시기에는 유럽 탄소 배출권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그렇죠. 배출량이 증가를 하고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배출권이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물가 상승의 여파라든지 경기 침체 그렇게 된다라면은 산업 생산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책이 이제 넷제로 행보가 다시금 시동을 거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